자, 가볼게요. 자, 1번 가봅니다. 자, the art of preserving travel memories라고 얘기를 해서, 자, 이때 art는 예술이라는 뜻이 아니라 기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preserving travel memories라고 해서 이 여행 기억을 기억하는 기술이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행을 기억하는 기술. 그래서 여행을 기억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열거되는 지문이고요. 자, 앞에서부터 가볼게요. 자, one of the best things라고 했죠? 우리 영어에서 one of 쓰면 뒤에 무조건 복수명사 써야 되는 거 당근이 빠스 마문의 풍터. 그래서 최고의 것들 중 하나래요. 그러면서 that travel gives us, 여행이 우리에게 주는, 자, 요 문장 완전해 보이지만 불완전한 상태예요. 왜냐면 give가 주다라는 사형식 동사로서 뒤에 있는 us가 간접 목적어로 우리에게, 그럼 뒤에 직접 목적어가 필요한데 직접 목적어가 없죠? 그래서 앞에 관계대명사 that을 쓴 거예요. 이때 that은 당연히 관계대명사 which로 바꿨을 수 있고요. 그래서 여행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것들 중 하나는 당연히 one이 문장 전체의 주어가 되면서 동사로 is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is the memories, 기억들입니다. 근데 뭐에 대한 기억들? of the places, 장소들에 대한 기억들입니다. 근데 어떤 장소들? We have visited, 우리가 방문해 온 장소들. 자, 이 경우도 visit에 걸리는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죠. 그래서 원래 지문에서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이 생략됐으나 중요한 건 이 자리에 that입니까? where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뒤에가 불완전 문장이기 때문에 관계부사 where이 아니라 관계대명사 that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걸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방문해왔던 장소들에 대한 and 그리고 the special experiences, 특별한 경험들, we had there, 우리가 거기서 가졌던, 역시 had에 걸리는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어서 앞에 관계대명사 that이 들어가는 거죠. 이때 that도 또다시 which로 바꿨어도 상관이 없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in order to hold on to these precious memories라고 했죠. 우리 in order to 부정사는 뭐뭐하기 위하여라는 뜻이었고요. 뭐뭐하기 위하여의 in order to는 똑같은 표현으로 so as to로 바꾸거나 간단하게 to로 바꿔도 되죠. 뭐뭐하기 위하여. 그리고 hold on to라는 표현을 써서 hold on to는 보유하다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이러한 귀중한 기억들을 보유하기 위하여, 지속시키기 위하여라는 의미가 되고요. 요즘 지산고 1학기 때서부터 내신 대비가 좀 많이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 좀 잘 보셔야 돼요. 우리 precious라고 하면 귀중한이라는 의미로 똑같은 표현으로 바꾸게 되면 valuable이라는 표현으로 바꿨을 수 있고요. valuable과 똑같은 표현으로 invaluable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죠. 특히 invaluable은 대부분의 형용사는 ing 붙으면 반대말이지만 얘는 강조의 의미가 돼요. 그래서 valuable과 invaluable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표현으로 priceless라는 애도 있죠. 프라이스는 값이고 리스는 값이 없는인데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이런 뜻이 돼서 아주 귀중한이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똑같은 표현 또는 똑같은 표현으로 prized 역시 귀중한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precious 자리에 빵꾸뽕을 뚫어놓고 우리 1학기 기말고사 주관식 1번에 나왔던 것처럼 요 precious 자리에 I로 시작하는 단어를 본문에 없는 단어로 쓰시오. 이런 문제 나오면 invaluable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표현들은 꼭 봐두시고, 또는 precious 자리에 빵꾸뽕 뚫어놓고 다음 중 빵꾸뽕에 들어갈 수 없는 단어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확인 한번 쫙 해놓으시고요. 당연히 얘네의 반대말도 같이 알아놓으세요. 그러니까 내신 대비 때 계속 이 표현들은 나올 거라 한 번 나올 때 그냥 딱 프레셔스 암기 끝나지 말고 같은 단어들하고 반이어 같이 알아두면 내신 대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가 없겠죠. 그럼 당연히 같이 있는 귀중한의 반대말로는 worth less라는 애가 있어요. 이게 값어치 없는 이란 뜻이고요. 똑같은 표현으로 value less가 있죠. value less 역시 값어치 없는. 그래서 얘네들은 단어 정리 한번 해놓으세요. 뒤에 계속 나올 겁니다. 이렇게 정리 한번 하시고요. 그래서 in order to hold on to these precious memories, 이 귀중한 기억들을 보유하기 위해서 we often bring home, 우리는 종종 가지고 옵니다. bring은 가져오다죠.
home, 집에 souvenirs, 기념품들을 가지고 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 기념품이라는 표현은 똑같은 표현으로 뭘로 바꿀 수 있고요? 메멘토로 바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똑같은 표현으로 바꾸면 메멘토스 이렇게 바꿔도 완전히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에 기념품들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these souvenirs, 이 기념품들은 tend to 부정사 뭐뭐 하려는 경향이 있다죠. 그래서 tend to be object, 물건들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연히 object 자리에 subject 쓰면 바로 틀리는 거고요. 그래서 물건들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와 같은 물건들, like postcard, 엽서나 또는 fridge magnet이라고 했죠. fridge는 냉장고, magnet은 자석, 냉장고에 붙이는 자석, and keychains, 그리고 열쇠고리와 같은 물건들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뒷부분에 however, 그러나 라고 하면서 반전 주고 있죠. 그럼 당연히 이 문장은 전체 가로칸 한번 쳐놓으시고 이 문장 문사부로 물어보는 거 가능합니다. 이 문장 밖으로 끄집어내놓고 얘가 들어갈 자리가 어딥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앞에 부분에는 우리가 가지는 일반적인 기념품들 얘기였죠. 근데 그러나를 썼으니 일반적이지 않은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a souvenir, 기념품은 doesn't have to be 뭐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must와 똑같은 have to의 부정은 뭐뭐 하지 말아야만 한다가 아니라 될 필요가 없다죠. 그래서 여기에 쓰이는 have를 똑같은 표현으로 need로 슬쩍 바꿨을 수 있어요. 그래서 doesn't have to be, doesn't need to be 완전히 똑같은 말이고요. 그래서 어떤 것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purchased in a gift shop. 자, 이제 내신 대비 때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지산고가 이제 2학년 지나고 나서 3학년 1학기 때 대부분 지산고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학년 1학기 내신 범위가 굉장히 많은데 그 범위 중에 어법 문제는 딱 3문제만 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법 문제 3문제를 내는데 그 어법 문제 3문제 배점이 16점이에요. 그럼 이제 그 16점을 버리고 어법을 버리고 전체 내용 정리랑 순서 정리만 하는 애들은 100날 잘해봤자 3등급, 4등급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법은 일단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최대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3학년 1학기 내신이 제일 비중이 높은데 범위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범위에 있는 어법을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하나 두 개씩이라도 최대한 이해를 좀 해놓으세요. 자, 여기서 갑자기 선생님이 왜 그 얘기를 하냐면 purchased라는 이 ed는요. 영어에서 ed입니까? ing입니까를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일단 동사가 ed형이냐 ing형이냐를 확인하려면 먼저 제일 첫 번째로 뭐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냐면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영어에서 자동사라는 애들은 뒤에 목적어라 불리어지는 애들이 없어서 자동사는 무슨 태를 만들 수가 없어요? 얘네는 수동태라는 애 자체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타동사라 불리어지는 애들은 뒤에 뭐가 꼭 있어야 돼요? 목적어가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존재하고 있으면 능동태를 써주는 거고요. 만약 타동사를 썼는데 뒤에 목적어가 없어졌대요.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사라졌다? 그럼 이건 딱 한 가지 무슨 태의 경우밖에 없어요? 수동태의 경우밖에 없어요. 왜냐면 타동사 뒤에 있던 목적어가 주어로 나가면서 수동태로 바뀌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동사의 ing, ed를 물어보는 문제는 일단 이 동사를 보자마자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영어에서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별하는 방법이 뭐예요? 뒤에 목적어를 보면 안 되죠? 왜냐면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가 구별이 돼야 목적어를 붙일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동사 해석 앞에다 을을 붙여보는 거예요. 동사 해석 앞에 어쩌고 저쩌고 하다 앞에 을을 붙여서 당연히 을이라는 이 말은 목적어잖아요. 그럼 목적어를 붙였을 때 해석이 되면 타동사인 거고 목적어를 붙였을 때 해석이 안 되면 자동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live, 살다. 너 어디를 사니? 나 한국을 살아, 미국을 살아.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live는 자동사고요. love, 사랑하다. 누구누구를 사랑하다. 뭐뭐를 사랑하다. 말이 되죠? 그럼 얘는 타동사가 되는 거고요. 그럼 purchase, 구매하다예요. 그럼 구매하다 앞에 을를 붙여보세요. 뭐뭐를 구매하다, 무엇을 구매하다. 말이 되는데 말이 되죠? 그럼 당연히 타동사. 그럼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있어야 되죠? 근데 영어에서 전치사로 묶이는 전치사구는 싸그리다 무슨 취급당해요?
부사구 취급당하죠. 그래서 영어에서 전치사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목적어 역할을 못해요. 즉 타동사 퍼철스 뒤에 목적어가 없는 거죠. 어라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가 없네. 그럼 무슨 태가 돼야 된다고요? 수동태. 그러니 ing입니까? pp입니까? 물어봤을 때 pp를 바로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구매되어지는 어떤 것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In a gift shop, 선물 가게에서 구매되어지는 어떤 것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히 이 어떤 것의 입장에서는 소브니어를 가리키는 거고요. 당연히 이 소브니어 기념품의 입장에선 구매하는 입장이 아니라 구매되어지는 입장이죠. 그래서 PP 쓰는 건 완벽하게 쓰인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진도를 빼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이 개념을 알아야 내신 대비 때 어법에서 혼동을 안 해요. 이 자리에 어떤 식으로 또 문제를 잘 내냐면 퍼철스드입니까? 퍼철싱입니까? 문제도 많이 나오지만 이 자리에 was라는 동사를 이렇게 슬쩍 집어넣고 was 퍼철스드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영어에서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가 명사를 뒤에서 후치 수식하면 이 명사와 후치 수식 사이에는 무조건 뭐가 생략돼요?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에서 주격관계대명사는 혼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생략을 못해요. 무조건 비동사랑 같이 묶어서만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something was purchased 이렇게 쓰면 어법상 맞아 틀려?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아싸리 위치까지 같이 써서 위치 was는 가능한데 was가 혼자 나와 있으면 바로 틀리는 겁니다. 이 부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이 계속해서 본문에서 나올 겁니다. 한 번만 딱 이해해 놓으면 굳이 외울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풀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서 뒤쪽 가봅니다. 자, 임팩트라는 표현 나오고 있죠? 자, 임팩트에다가 세목 하나만 치시고요. 사실, 실제로라는 이야기로 연결이 되고 있네요. 자, 사실, 실제로 똑같은 표현으로 as a matter of fact라는 표현으로 바꿨을 수 있고요. 실제로, 사실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임팩트는요, 그냥 사실은이란 말이 아니라 한술 더 떠서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한술 더 떠서 The word souvenir. 자, 이 기념품이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 word와 souvenirs가 동격이고요. 이 기념품이라는 단어는 means 의미합니다. 뭐를? memory 기억을 의미합니다. In French 불어로 기억을 의미합니다. So 그래서 whatever brings back memories could be called a souvenir라고 얘기했죠. 자, 이 문장은 형광펜 한번 칠하시고요. 이 문장은 어순배열로 암기까지 해놓으셔야 돼요. Whatever brings back memories could be called a souvenir. 어순배열로 물어보기 딱 좋은 문장입니다. 일단 선생님이 암기해라라고 말하는 이 문장은요, 어순배열 출제 가능성도 있지만 어법 출제 가능성도 아주 높아요. 그래서 어순배열로 나오지 않는다면 주관식에서 어법상 잘못된 부분 찾아 고치시오. 이런 식의 문제에서 많이 걸릴 겁니다. 잘 확인해 두셔야 돼요. 자, 일단 먼저 확인해야 될 건 이 whatever 자리예요. whatever입니까? what입니까를 물어볼 수 있어요. 영어에서 whatever와 what은 구별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 해석밖에 없습니다. 해석상 것이 필요한지 뭐뭐 등이 필요한지 요 차이예요. 그래서 whatever brings back memories라는 표현을 써서 bring back이 가져오다 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기억을 가져오는 것은 기억을 가져오는 무엇이든 이 두 개의 해석을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기억을 가져오는 것보다는 기억을 가져오는 무엇이든 기념품이라 불릴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죠. 것보다는 등이 해석이 더 적절해서 what이 아니라 whatever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whatever brings back memories, 기억을 가져오는 무엇이든 could be called 불리워질 수 있습니다. 뭐라고? A souvenir, 기념품이라고 불리워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잠깐 보세요. 선생님이 아까 전에 수동태를 쓰게 되면 타동사를 썼을 때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 없으면 수동이라고 했죠. 근데 얘는 지금 콜이 부르다잖아요. 그럼 부르다 앞에 을을 붙였을 때 을을 부르다가 말이 되니까 타동사. 그럼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능동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애들을 평소에 공부를 좀 해 놓으셔야 돼요. 이 콜이라는 동사는요,
요건 계속 써먹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알고 있어야 돼요. 콜이나 네임 같은 요 대표적인 두 개의 동사들은 얘네는 뒤에 목적어를 쓰고 나서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어로 뭘 쓸 수 있는 애들이에요? 명사가 목적격 보어로 나오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는 앞에 있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 명사가 똑같아지는 애들이죠. 예를 들어서 we call him 진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부릅니다. 그를 진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그럼 여기서 힘과 진이는 같은 인물이잖아요. 그럼 얘를 수동태로 바꿔보세요. 그럼 목적어가 주어로 나오면서 he is called 분명히 수동태가 됐죠. 근데 뒤에 있는 명사 진이는 이 자리에 그대로 달라붙는 거죠. 그래서 그는 진이라 불리워진다. 수동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명사가 살아있을 수 있는 오형식 유형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콜과 네임이라는 이 두 개의 동사는 주의를 좀 해놓으세요. 콜하고 네임은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결정할 때 꼭 해석 가지고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요것과 뭐 우리 교재 중에서 이런 애들이 또 나오면 설명을 하겠지만 요거는 이제 내신 대비 끝나고 나서 전체적인 어법 설명을 좀 받으셔야 돼요. 4형식 동사랑 5형식 동사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어쨌건 could be called라고 하면서 기억을 가져올 수 있는 무엇이든 그럼 이 무엇이든은 사물이고 사물의 입장에선 부르는 게 아니라 불리워지는 거죠. 그래서 수동태로 be called a souvenir 기념품이라 불리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자, then 그리고 나서 what can we keep as souvenirs 라고 했죠. 요번엔 또 what을 써서 뭐뭐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고요. 그래서 what can we keep as souvenir to preserve our travel memories other than ordinary gift shop products 라고 했죠. what을 것이라고 해석하고 들어갔는데 맨 끝에 퀘스천 마크가 붙었죠. 그럼 이건 의문문. 그럼 의문문에 쓰이는 what은 당연히 관계대명사 what이 아니라 의문사 what으로 쓰여서 무엇이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then 그렇다면 what can we 우리가 무엇을 keep 간직할 수 있을까? 요거 어순도 잘 보셔야 돼요. 아 되겠다. 얘를 먼저 정리를 해야겠다. 잠깐만요. 일단 숙제는 다 했어요. 보여주세요 숙제. 저 아까 보여드린 아까 그거 마무리했던 거구나. 이거는 원래 다 했어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 현서는 귀가하세요. 희경이는 하는 중이죠. 오케이 하시고. 자, 이때 what은 의문사로 쓰여요. 이거죠. 여기서의 what이 의문사로 쓰이면서 뒤에 동사 먼저 나오고 주어 나오는 거 요거 좀 잘 보세요. 요즘에는 한참 간접 의문문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직접 의문문이 역으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어요. 얘는 문장 끝에 퀘스천 마크가 붙은 직접 의문문이죠. 당연히 직접 의문문은 의, 동, 주의 순서를 써야 되고요. 그래서 what, we can 이렇게 쓰면 바로 틀립니다. 주의하세요. 간접 의문문하고 직접 의문문 어떻게 구별하니? 언제 간접 의문문 쓰고 언제 직접 의문문 쓰는 거예요? 요것도 개념이 아주 간단해요. 간접 의문문과 직접 의문문은 딱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의문문이 문장 속에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의 기능을 하고 있을 때 의문문이 문장 속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쓰이고 있으면 이건 100% 간접 의문문이에요.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싹 다 직접 의문문을 쓰는 거고요. 여기서 나와 있는 경우도 what can we keep 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what과 can we keep 이라는 애가 문장 전체로 이어지는 거지 얘가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의 기능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직접 화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what can we keep 다시 한번 의 동주 쓴 거 주의하시고요. 자, 우리가 무엇을 간직할 수 있을까요? as souvenirs 기념품으로서 to preserve 보존하기 위해서 이때 to preserve는 보존하기 위해서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이고요. 뭐를 our travel memories 우리의 여행 기억들을 other than ordinary gift shop products라고 했죠. other than을 쓰게 되면 뭐 이외에 라는 뜻이었고요. 똑같은 표현으로 beside로 바꿨을 수 있죠. 그래서 other than ordinary gift shop products의 ordinary는 보통의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보통의 선물샵 제품 이외에 무엇을 우리는 우리의 여행 기억을 보존하기 위해서 기념품으로 간직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죠.
그러면서 let's look into, 자 look into는 조사하다라는 뜻이었고요. 뭐 이런 것도 기본이지만 let us는 let us를 줄여서 let's죠. 그래서 let us look into 조사해 봅시다. 그러면서 what other travelers do, 다른 여행객들이 하고 있는 것을 조사해 봅시다. do에 걸리는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고 앞에 선행사가 없는 상태니까 관계대명사 what을 써줘야 되죠.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법칙 하나가 더 나오죠. into의 품사는 당연히 전치사고요. 우리 영어에서 전치사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왔다. 그럼 전치사 뒤에 사용할 수 있는 관계대명사는 선행사가 뭐냐에 따라서 which나 whom이 들어갈 수 있고요. 전치사를 썼는데 전치사 뒤에 나오는 문장이 뭔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다. 그럼 이 경우는 보고자 주語것 없이 관계대명사를 what밖에 못 씁니다. 전치사 뒷문장이 불완전한 문장이면 항상 what이다. 이렇게 개념을 잡아놓으세요. 그래서 여기서도 into라는 전치사를 쓰고 do에 걸리는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which가 아니라 what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let's look into 조사해 봅시다. What other travelers, 다른 여행객들, 당연히 other 뒤에는 복수명사 써야 되죠. 우리 another는 뭐를 합친 거예요? on, other를 합친 거죠. other 앞에 on이 들어갔으니까 얘네 뒤에는 무조건 무슨 명사 써야 되고 단수명사 써야 되고요. 그래서 another 뒤에는 단수명사, other 뒤에는 복수명사, 이렇게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여행객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조사해 봅시다. 뭐 하기 위하여? To make their travel memories, 그들의 여행 기억을 last longer, 더 오래 지속되도록 하기 위하여. make에다 동그라미 별표 한번 쳐주시고 사역동사 make라 뒤에 동사원형 last 쓰고 있는 거죠. 근데 보세요. 그들의 여행 기억이래요. 그럼 그들의 여행 기억의 입장에선 지속하는 거예요? 지속되는 거예요? 그들의 여행 기억의 입장에선 지속하는 거야? 지속되는 거야? 당연히 지속되는 거죠. 근데 수동태를 쓰지 않고 last라는 원형을 썼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영어에서 last는 완전 자동사예요. 아까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무슨 태를 못 만들어? 수동태를 못 만들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 해석에서 지속되다의 의미일지라도 절대로 요전에 PP 쓰면 안 됩니다. last는 수동의 의미를 절대로 못 가져요. 그래서 그들의 여행 기억을 더 오래 지속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여행객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조사해 봅시다. 그럼 당연히 이 글 뒤에 이어질 내용은 여행객들이 기억을 보존하기 위해 하는 것들, 이게 쫙 연결로 되겠죠. 글 뒤에 이어질 내용 물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오케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게 지금 선생님이 우리 내신을 선생님이 여러분들 지금 처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신 대비 때 단골로 계속 나오는 표현들을 엄청 압축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기존에 내신 대비 했던 애들은 뭐 간자고의 문문 뭐 쓰는 거 4형식, 5형식 수동태 이런 거는 그냥 말없이 슉슉 넘어가도 괜찮은데 처음 수업이라 선생님이 이런 설명들을 계속 넣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요 부분들은 그냥 요번 내신만 보지 마시고 조금 길게 보고 최대한 이해를 하려고 신경을 쓰셔야 돼요. 왜냐면 요런 애들은 이해 한 번만 해보면 내신 대비 한 번에 외워야 될 거 20-30개를 줄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공부량이 확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꼭 공부 좀 한번 해놓으세요. 자, 이제 속도 조금 붙여볼게요. 자, 그러면서 뒤에 buying souvenirs, 기념품들을 구매하는 것, 그리고 taking photos, 사진을 찍는 것은 can be good way,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ways라는 애 동그라미 한번 쳐놓으시고요. 자, 이것도 이제 내신의 필수적인 어법입니다. 우리 영어에서 명사들 중에 무슨 명사들이 있냐면 미래, 지향 명사라는 애들이 있어요. 들어봤어요? 명사들 중에 명사 자체에 미래 의미가 들어가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지양이 아니라 지향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애들로 way라던가 desire라던가 chance라던가 opportunity라던가 요런 애들을 우리는 영어에서 미래 지향 명사라고 불러요. 단어들 자체에 미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 대표적인 애들 뺐네요. ability. 그래서 이런 애들은 미래 지향 명사라고 해서 명사 자체에 미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방법이란 건 과거에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할 거죠. 그리고 desire, 욕구도
과거에 이랬으면이 아니라 앞으로 이랬으면이잖아요. chance, 기회, opportunity, 기회. 기회는 과거에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뭔가를 할 기회죠. 이런 미래지향 명사들은 항상 미래지향 명사를 수식할 때 무조건 누구만 수식이 가능해요? 미래의 의미를 가지는 투부정사만 수식이 가능해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명사를 수식할 때 대표적인 애들이 현재 분사잖아요. 근데 현재 분사는 미래적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미래지향 명사를 수식하지 못합니다. 근데 굳이 ing로 수식을 하고 싶다? 그럼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이 ing 앞에 동격의 전치사 ove를 붙이면 미래지향 명사와 ing가 같은 동격이 돼서 수식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미래지향 명사는 투부정사가 수식을 하거나 그냥 ing가 아니라 of ing가 수식을 해야 돼요. 이런 문제는 내신 대문에 툭툭 튀어나오면 대부분 다 들을 겁니다. 이 개념을 꼭 알아보세요. 즉 wage 쓰면서 이 자리에 to remember죠? 이걸 remembering으로 바꾸면 되는데 안 되죠? remembering 말고 of remembering으로 바꾸는 건 가능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앞에 있는 wage가 미래지향 명사에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기념품을 구매하는 것과 사진을 찍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To remember trip, 여행을 기억할 좋은 방법들입니다. 그러면서 but 그러나 most of the time, 대부분 I would store, 나는 저장하곤 했습니다. 이때 would는 used와 똑같은 의미죠. 뭐뭐 하곤 했다, 과거의 습관. 그래서 나는 저장하곤 했습니다. These things, 이런 것들을. 그러면서 somewhere, 어딘가에 저장하곤 했습니다. And 그리고는 hardly ever look at them, 그것들을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hardly는 거의 보모하지 않다라는 의미였고 당연히 이 자리에 hard를 쓰면 바로 틀리고요. hardly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단어는 seldom이라는 데 있었고 scarcely라는 데 있었고 rarely라는 데 있었죠. 얘는 다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거의 ever look at them, 그것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and thus, 따라서 우리 thus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주어 동사를 쓰려면 and가 꼭 따라와야 돼요. and thus. 따라서 they would be slowly forgotten, 그것들은 would be 뭐뭐 하곤 했습니다. 이때 would도 used랑 같은 의미고요. slowly forgotten, 천천히 잊혀지곤 했습니다. 앞에 비동사와 forgotten을 쓰면서 그것들의 입장에선 잊는 게 아니라 잊혀지는 입장이죠. 수동태 사용한 거고요. So, 그래서 I came up with는 생각해내다. 나는 생각해냈습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come 자리에 push라던가 keep 같은 거 쓰면 바로 틀려요. came up with, come up with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I came up with my own method. 나는 내 자신의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of preserving memories. 여기서도 방법이라는 의미니까 way랑 같은 말이죠. 그럼 미래 의미를 가지니까 ing가 아니라 of ing가 수식을 해야 되는 거고요. of preserving memories. 기억을 보존하는 in a more interesting and visible way. 더욱더 흥미롭게 해주고 그리고 시각적인 방식으로 라고 얘기를 했죠. interesting ing 쓴 거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방법이 흥미롭게 해주는 거죠. 이 방법이 흥미를 느끼는 게 아니라. 그래서 interested ed 쓰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당연히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해야 내가 계속해서 볼 수 있겠죠. 이 자리에 invisible 쓰지 않도록 어휘 주의하시고요. 오케이, 일단 이 정도로 정리. 자, 밑에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잠깐만요. 일단 나머지 부분이랑은 추석 끝나고 올 때 다 해오세요. 알겠죠? 지금 남아있는 숙제 덧붙여서 어차피 지금 다 마무리 하려면 시간 훨씬 더 걸릴 건데 약간 거래 개념으로 선생님이 1시간만 남긴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일단 꼭 추석 연휴 끝나고 올 때 숙제 좀 많긴 하겠지만 해야 돼. 알았죠? 다 하고 그럼 선생님한테 검사 받는 걸로 합시다. 그래요, 알았어요. 일요일날 보자. 고생들 했어요. 네. 테스트 테스트는 선생님이 이따가 확인해 줄게요. 자, 뒤에 갈게요. 고생들 했어요. 부모님들한테 연락 바로 드리고 가. 고생했어요. 수고했어요. 자, I started doing이라고 하면서 나는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이때 doing은 to도로 바꿔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this, 이것을 2 years ago, 2년 전에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when I got an opportunity, 내가 기회를 얻었을 때, 또 나오죠? opportunity 미래지향 명사니까 당연히 to travel 써야 되고요.
그래서 to travel around Europe, 유럽 주위를 여행할 기회를 가졌을 때, 자, with one of my best friends, 원 썼으니 뒤에 s 붙여서 friends. 어라, 선생님 최상급을 썼는데 최상급 앞에 더가 없어요. 당연하죠. 앞에 소유격 때문에 더를 쓰면 틀립니다. 그래서 one of my best friends, 내 최고의 친구들 중 한 명과 함께. 자, 이 뭐죠? spontaneous trip이라고 했죠. spontaneous라고 하면 즉흥적인 이라는 뜻이었고요. 이게 요번 1학기 때까지만 아니어도 지산에서 절대 이런 문제 안 나와요. 일단 지산은 대부분 단어를 교재 자체에 있는 걸로 다 쓰는데 1학년 우리 2학기 때서부터 지금 확 흐름을 바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내신 대비를 어렵게 하셔야 됩니다. 옛날이랑 다르게. 우리 spontaneous라고 하면 즉흥적인이라는 의미로 똑같은 표현으로 바꾸면 improvised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어요. improvised가 즉흥적인, 그리고 똑같은 표현으로 impromptu라고 해서 요것도 즉흥적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또는 가장 쉬운 표현으로는 unplanned라고 표현해도 되는 거죠. 계획되지 않은. 그래서 요 세 개 정도는 같은 표현으로 알아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it was a spontaneous trip. 그것은 즉흥적인 여행이었습니다. So, 그래서 we relied mainly on, rely on을 써서 뭐뭐에 의존하다죠. mainly는 부사고요. 우리는 주로 의존했습니다. paper maps, 이 종이 지도에 의존했습니다. from hostels, 호스텔이나 혹은 tourist information office, 관광 정보 오피스로부터의 종이 지도에 의존했습니다. 자, everyday, 매일, we planned, 우리는 계획했습니다. our route 스펠 주의하시고요. ROT 쓰면 싸다고 맞아요. 그래서 우리의 길을 계획했고, and sightseeing stops라고, sightseeing이 관광이죠. 그리고 관광, 여기서의 stops는 명소라고 해석이 들어가고요. 관광 명소를 계획했습니다. on those maps, 그 지도 위에 관광 명소를 계획했습니다. 자, when I returned home, 내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I realized, 나는 깨달았습니다. I had accumulated 시제 주의하셔야 되고요. 내가 깨달은 시제는 과거고 축적한 시제는 더 전이죠. 그러니까 여행 중에 축적을 한 거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깨닫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realized는 과거고 had accumulated는 대과거를 쓴 거고요. 우리 대과거라는 시제는 뭐가 있을 때만 쓸 수 있어요? 기준이 되는 과거 시제가 있을 때만 쓸 수 있죠. 선생님이 칠판 치고 책상 치고 손뼉 쳤을 때 손뼉 친 시제가 현재예요. 그럼 책상 친 시제는 당연히 과거, 그럼 칠판 친 시제는 대과거죠. 근데 여기서 책상 친 시제를 빼보세요. 그러면 손뼉 친 건 현재고 칠판 친 건 과거가 돼버리는 거죠. 항상 대과거 헤드 PP는 기준이 되는 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realize라는 기준 과거보다 더 전에 일어난 일이라 had pp를 쓸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때 쓰이는 accumulated는 똑같은 표현으로 바꿔주면 amassed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고요. 헷갈리니까 had까지 씁시다. 그래서 I had accumulated나 I had amassed, 그래서 내가 축적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뭘? Lots of these maps, 많은 이런 지도들을 축적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And suddenly, 그리고 갑자기 I thought, 나는 생각했습니다. I could make a souvenir, 내가 기념품을 만들 수 있다고. out of them, 그것들로부터 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의 대부분 당연히 these maps를 가리키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I began, 나는 시작했습니다. 근데 뭐 함으로써? by cutting out, cut out은 잘라내다. 잘라냄으로써 some landmarks 역시 명소죠. 몇몇 명소들을 잘라냄으로써 시작했습니다. from the map, 지도로부터. 근데 어떤 지도? that show the best parts of the trip, our trip. 우리 여행의 가장 좋은 부분을 보여줬던 이 명소를 잘라냄으로써. 여기서 선행사 잘 봐야죠. 이때 대세 선행사는 맵이 아니라 앞에 있는 랜드마크스예요. 그래서 show the best parts of our trip, 우리 여행의 가장 좋은 부분을 드러내주는 몇몇 명소들을 잘라냄으로써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어진 거고요. 끌어올릴게요. 잘렸네. 아, 그럼 프린트 받은 사람들도 잘렸니 혹시? 밑에? 안 잘렸어요?
오케이. 그러면서 뒷부분에 자, such as라는 표현을 쓰면서 such as는 like와 똑같은 뜻이었죠? 뭐뭐와 같은. 그래서 such as the Eiffel Tower, 에펠탑이나 Saint Peter's Basilica라고 해서 이게 성 베드로 바실리카라고 하면 성당이죠. 그래서 성 베드로 성당, 원래 피터라는 저 말의 라틴어로는 베드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 베드로 성당, and the 콜로세움, 그리고 콜로세움과 같은. 그러면서 then 그리고 나서 I had an ordinary plate, ordinary의 보통의 접시. 우리 ordinary 앞에 extra가 달라붙으면 비범한, 뛰어난으로 반대말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got an ordinary plate, 보통의 접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and pasted는 붙이다. 그리고는 붙였습니다. 다음에 그 지도 조각을 onto it, 그것 위에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부분에 이어지면서 using, 사용하면서, 이때 using은 동시동작이에요. 사용하면서 뭐를 스페셜 글루, 특별한 툴을 사용하면서 요런 using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원래 대부분 분사 구문은 콤마를 찍어서 t를 내는 게 일반적인데 얘는 문장에서 의미가 확실하기 때문에 콤마도 안 찍은 거죠. 당연히 원래 문장으로 바꾸게 되면 as I used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거고요. 분사 구문에서 접속사 지우고 주어 일치하니까 주어 지우고 원형에 ing 붙여서 using. 그래서 사용하면서 특별한 툴을. 자, finally 마침내 I put a layer of sealant라고 얘기를 했죠. 나는 놓았습니다. a layer of라고 하면 한 층에, sealant라고 하면 밀봉제죠. 그래서 한 층의 밀봉제를 놓았습니다. 어디 위에? over the whole plate, 전체 접시 위에 한 층의 밀봉제를 놓았습니다. 당연히 밀봉제를 놓았다라는 말은 밀봉제를 발랐다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때 put은 똑같은 의미로 applied로 바꿔 쓸 수 있고요. 시제가 과거니까 apply가 아니라 applied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접시 위에 밀봉제 한 층을 발랐습니다. so that, 당연히 이때 so that은 뭐뭐하기 위하여죠. 당연히 똑같은 표현으로 바꾸면 in order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선생님하고 내신 대비를 계속하면 여기에 있는 설명 중에 3분의 1은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so that이 in order that이랑 똑같은 뜻이다. 이건 계속 반복을 할 거기 때문에 굳이 선생님이 쓰지 않고 그냥 말로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뭐 하기 위하여 the paper, 그 종이가 wouldn't fade, 자 fade라고 하면 흐려지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 종이가 흐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혹은 wear out은 닳다죠. 그래서 닳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wear가 입다라는 뜻도 있지만 닳다, 해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버타임, 시간이 흘러, 밀봉제를 전체 접시 위에 한번 발라주는 이유는 이 종이가 흐려지거나 닳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발라주는 거네요. 자, the result is a wonderful decoration. 그 결과는 훌륭한 장식품이었습니다. 우리 decoration이라고 하면 얘는 똑같은 표현으로 ornament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장식품이라는 의미를 가지죠. 그래서 훌륭한 장식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that I can look at, 내가 볼 수 있는 everyday, 매일매일. 자, it is also, 그것은 또한 terrific, 우리 terrific이라고 하면 멋진이라는 의미였죠. 그래서 또한 멋진 reminder, 상기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네모칸 쳐놓으시고 빈칸 주의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it is also a terrific reminder, 그것은 또 다른 멋진 상기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뭐에 대하여? Every place I visited, 내가 방문했던 모든 장소에 대하여. 얘들아, 여기 place와 I visited 사이에 where이 생략되어 있어요? 위치가 생략되어 있어요? 요 자리에 where 생략이야? 위치 생략이야? 당연히 위치 생략이죠. 왜? 우리 배운 대로 그대로 써보세요. visit가 방문하다죠. 앞에 을을 붙여보세요. 어디를 방문하다, 뭐뭐를 방문하다. 말이 돼, 안 돼? 학교를 방문하다, 그녀의 집을 방문하다. 말이 돼, 안 돼? 말이 되죠? 그럼 무슨 동사? 타동사. 그리고 얘는 타동사니까 뒤에 뭐가 있어야 돼? 목적어. 근데 목적어가 빠졌으니까 불완전한 문장. 그럼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관계부사가 아니라 관계대명사가 챙겨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 자타동사 구별을 계속 써먹어야 됩니다. 활용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perfect reminder 이 부분 빈칸 딱 좋습니다.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오케이, 그 정도로 확인해 주시고 뒤에 부분으로 이어가 봅시다. 부분 3. 우리 5분만 쉬었다 갈까요? 선생님 오늘 치과 갔다 와서 여기 마취 상태라 지금 계속 막